그래서 유태인 자본이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페드도 뒤에서 컨트롤하면서 전 세계적인 그 어떤 돈을 자기네들 의지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소위 그 음모론에 그 기초한 책도 이제 만들어낸 근거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더럴 리저브 뱅크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9명의 이사를 뽑아서 그 9명의 이사들이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페더럴 뱅크 12개가 다 그렇습니다. 그 9명의 이사들이 어떻게 뽑히냐면 멤버 뱅크가 6명의 이사를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은 이 보드 오브 가버너에서 뽑힙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12개의 페더럴 리저브 뱅크가 있는데 이 각각의 12개 페더럴 리저브 뱅크는 9명의 각각의 페드 뱅크가 9명의 이사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9명의 이사는 6명은 여기서 뽑고 3명은 여기서 뽑혀가지고 모여진 그 9명의 이사들이 각각의 페드 뱅크를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런 9명들이 페드 뱅크마다 있는 거예요. 12개 페드 뱅크마다. 그 다음에 이 콰자이 퍼블릭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부도 관여를 하고, 왜냐하면 국회 동의를 봐서 대통령이 보드 오브 가버너 7명 다 임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부도 관여를 하면서 또 주식회사의 형태로 멤버뱅크가 이 12개 그 페드뱅크의 주식을 갖다 보니까 이게 민관 합동기업 그 중간 형태, 민간 기업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고 그 중간 형태. 그래서 콰자이란 말은 완전히 퍼블릭도 아니고 중간쯤 퍼블릭이다 그런 얘기예요. 공기업이 중간쯤 공기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12개의 페드뱅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미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2지역으로 미국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12지역에 각각 페드뱅크가 최소한 브랜치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페드뱅크가 이제 최소한 하나씩은 이제 존재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서쪽에는 그렇게 이렇게 그 밀집되어 있는 정도가 좀 덜하죠. 동쪽으로 갈수록 좀 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금융은 아무래도 이게 동쪽에 좀 몰려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그 금융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지만 금융의 중심지는 뉴욕이죠. 그래서 뉴욕 페드가 이 페드 12개 중에서 제일 그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뉴욕 페드가 이제 이게 제일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거고, 뭐 전반적으로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위치를, 12개 페드뱅크의 위치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페드뱅크에서는 뭐 중요한 일들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타, 그 은행들이, 중앙은행이 처리하는 일들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 구체적인 것들은 이렇게 하나씩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체크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가계수표인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그 가계수표가 뭐 가계수표 플러스 일반적인 수표가 기본적으로 클리어되는 곳이 이렇게 페드뱅크를 통해서 클리어가 된다. 그 다음에 새로운 통화를 발행하고 damaged currency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그 좀 상한 그런 그 지폐 같은 거 이렇게 바꿔주고 그런 것도 다 여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의 인수합병 같은 것도 그 평가를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멤버뱅크에 필요할 경우 유동성 공급해주는 일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컬 커뮤니티랑 이 페드 시스템과의 그 어떤 그 중간 관계 역할도 이 페드뱅크가 하고, 은행 심사, 그 다음에 로컬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일도 다 이 페드뱅크가 합니다. 페드뱅크가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스카운트 레이트 재할인율을 결정하는 곳은 보드 오브 가버너인데 그거를 확정 짓는 곳이 페드뱅크에서 이제 확정을 짓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요거 조금 신경 써서 봐두시고,
그러니까 제가 한글로 이렇게 쓴 것들이 사실은 그 슬라이드에서 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글로 쓴 부분들 조금 신경 써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만들기는 보드 오브 가버너인데 여기서 확정을 짓고 페드뱅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좀 덜 중요하고요. 이 페드뱅크가 모두 12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전역을 12로 나눠서 관리 감독을 하는데 이 페드뱅크 그 의장 중에 5명을 뽑아서 FOMC, 그러니까 공개시장조작위원회의 대표로 보냅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페드뱅크 그 은행장 중에 5명을 뽑아서 이 사람들은 FOMC에 참여를 하고 FOMC는 여기서 5명과 보드 오브 가버너 7명면 7명, 5명 더하면 12명이죠. 그 12명이 FOMC에서 중요한 공개시장 조작 관련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페드뱅크가 12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드쿼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뉴욕입니다. 뉴욕 페드예요. 그러니까 뉴욕 페드는 일단 뉴욕이 금융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공개시장 조작이 뉴욕 페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공개시장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차차 배울 거고 실제로 그 의사결정은 FOMC에서 하는데 그것이 집행되고 실행되는 곳은 어디냐? 뉴욕 페드에서 집행되고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2개의 페드 중에서 제일 금융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이 뉴욕 페드를 통해서 외국은행과의 창구 역할을 하면서 국제결제도 여기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뉴욕 페드는 당연히 그 FOMC 그 의장이 FOMC에 들어가게 되고 그 12개 페드 중에 5개 은행장을 뽑아서 FOMC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뉴욕 페드 그 은행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FOMC에서 의장은 보드 오브 가버너의 체어맨이 맡고 FOMC의 부의장을 이 뉴욕 페드의 그 프레지던트, 체어맨 이 사람이 부의장을 맡게 됩니다. FOMC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드 오브 가버너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2개의 페드뱅크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 페드뱅크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멤버뱅크라고 그랬잖아요. 이 멤버뱅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멤버뱅크는 누가 멤버뱅크가 되느냐? 미국은 조금 우리랑 은행법이 좀 달라가지고 조그만 은행들은 주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은행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주에서. 그렇지만 좀 큰 은행들은 연방 차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연방 차원에서 승인을 받은 은행을 내셔널 뱅크라고 합니다. 이 내셔널 뱅크는 무조건 페드 시스템의 멤버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 멤버뱅크는 쉽게 얘기하면 큰 은행들이에요. 주 차원에서 승인을 받는 은행이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승인을 받는 은행들. 그게 내셔널 뱅크인데 이런 은행들은 페드 시스템의 멤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셔널 뱅크는 당연히 멤버 뱅크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뱅크라고 하는 것은 주정부의 승인을 받는 은행이에요. 연방 차원의 승인은 필요 없고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은행이 된 은행들을 우리가 스테이트 뱅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테이트 뱅크는 본인들이 멤버 뱅크가 될지 안 될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되기 싫으면 안 돼도 좋고 되길 원하면 본인이 되면 돼요.